안녕하십니까. 정말 딱딱한 지문 독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어 집어넣기, 접속어의 기능을 알아보기,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렵네. 어차피 신문 사설, 동일선 원문 또는 이기백의 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문장들이 딱딱해요. 소설처럼 소설에 나오는 과부 이야기도 하고, 그쵸? 또 바람 피우는 이야기도 하고, 돈 버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고, 시처럼 말입니다. 감성적이고, 또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는 이런 글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런 게 아니네. 그래서 좀 딱딱합니다. 보기에 익숙치 않죠? 그래도 좀 봐주셔야 돼요.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312쪽 맨 하단입니다. 글의 순서를 배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글의 종류가 무엇이냐?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보고문이냐, 기사문이냐, 전기문이냐, 또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맥을 파악하고 글의 처음 또는 결론을 먼저 정해야 한다. 화제를 유도하거나 또는 그러므로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먼저 찾아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접속어와 지시어에 유의한다. 그래서 거기 일반적인 틀에 보니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냐, 아니면은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냐, 이어서 전제, 주지, 부연에 이러한 글이냐, 이런 걸 보자. 다음 문장 간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달라. 지금 그 밑에 지문이 하나 나와주고 있어요. 영화 매트리스 이야기입니다. 영화 매트리스 이야기인데 매트리스 보셨죠? 그런데 이 글은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죽박죽되어 있는 순서를 잡아보자, 이런 이야기야. 옆에 해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먼저 가번 들어갑니다. 매트리스에서는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속에서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체는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고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짜인 각본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뭐죠? 세계요. 이 세계의 특징은 어디에 있어? 짜인 각본에, 그렇죠? 이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이미 짜인 각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답안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것이 조금도 잉여도 없이, 과연 모든 것이 조금도 잉여도 없이 미리 짜 있을까?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이미 프로그램에서 짜인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 결단에서 그때그때 우연적으로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운명과 자유의 의지에 대해 탐구한다. 매트리스에 그려진 매트리스 세계는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된, 즉 운명적으로 그려진 세계다 해가지고, 나는 말입니다. 매트리스 세계의 특성이 뭐야? 운명적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짜인 각본, 그죠? 여기 나오는 짜인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라는 특성을 운명적이란 말로 좀 구체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말입니다. 뭐라 해야 돼? 나는 가의 상술이다. 그죠? 가의 상술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맞지? 그래서 가와 나는 붙어 다녀야 돼요. 붙어 다녀야 돼.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나로 가봅시다. 그러나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운명을 일탈하는 사건이 자주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런 운명이 뭐야? 그런 운명에서 그런이 가르치고 있는 게 뭐야? 짜인 각본이야. 짜인 각본이야. 그걸 벗어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감독의 실수가 아니라 감독의 의도적인 배치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매트리스 세계 역시 현실 세계의 노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주인공 네오는 애언과 운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네오는 사랑을 택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나에 보면은 거기에 가, 나, 다에서 나는 말입니다. 뭘 보여줘? 이게 나가, 여가 지금 다죠. 얘가 다고 이어서 나야. 나는 말입니다. 매트리스 세계에서 뭘 보죠? 네오 선택을 보죠. 네오가 주인공 이름인가? 그쵸? 그래서
그래서 앞에 있는 가나에 대해서 뭘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고 역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 가와 다에서는 이미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운명적 세계를 안자면 여기는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라로 가봅시다. 라에 뭐라고 나왔냐? 라에 하지만 애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운명일 수도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 가능성 매트리스가 할리우드 영화의 관습을 답습하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에서는 운명 거부 현실적 해결 방안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야. 그죠? 줄일게요. 운명 거부 현실적 해결 방안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붙어 다녀. 자, 이리 했을 때 가와 다, 나와 라를 뭐라 하냐? 우리는 이런 말을 써요. 인정문단에 나서 붙어 다닌다. 붙어 다닌다. 그래서 가와 다의 관계를 이렇게 여기 나오는 가와 다의 순서를 바로 나오면은 나머지 찾기는 답이 사유산당이지 않습니까? 답이 한두 개밖에 안 남아요.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배려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은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그 교재에다가 지문을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논설문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기백의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이 두 개의 단원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한자어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넣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편의상 제 마음대로 읽을게요. 자, 나번 들어갑니다. 나부터 읽겠어요. 자, 오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서양시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고 하던 구한마루 비분관계를 잊은 지 오래다. 요양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 또한 예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 양 싶다. 이러한 것을 앞에 놓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가 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뭐죠? 화제의 유도 부분이에요. 화제의 유도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어? 서구화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그랬을 때 나번에서 남다 나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야. 밑줄 한번 그어볼까?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 밑줄 됐습니까? 다시 한번 민족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 밑줄. 이게 바로 사실은 핵심이고 이 글의 주제야. 이미 주제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어서 라번에 온다. 라번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민족문화의 전통을 말한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는 비난이야.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은 무엇인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논제의 제시야. 논제의 제시가 두 개야. 논제가 첫째, 전통이란 무엇인가? 전통의 개념을 알아보자. 두 번째, 전통의 전승 과정을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대체로 이러한 글들은 화제를 유도하고 논제를 제시하는 이러한 글은 대체로 뭐죠? 논설문에 어디에 속해? 서론에 해당해. 논설문의 서론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맞죠? 다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나와 라를 했으니까 다로 가보자. 갑니다. 연암 박지원은 너무도 유명한 영종도 시대의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나 방경가계전에 실려있는 소설이 몰라가는 양반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 또한 기발하여 그는 당대의 허다한 문사들 중에서도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여기서부터 가로를 열어. 그러나 그의 문학은 폐광기사를 따르고 고문을 본받지 않았다 하여 하마터면 열알기가 촛불에 절어 화할 사건이 있었다. 가로 닫아. 다 됐어요? 자, 시험에 2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는 사실은 논설문에 독해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그럴 문자를 쓰고 몸체자를 쓰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뭐죠? 이렇게 써요. 이때 여기 나온 정자는 꼭 발을 정자를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반정을 때 정을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반드시 발을 정자를 써야 돼. 그죠? 문체 반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고전문학사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북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개성적 문체를 버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있습니까? 그게 뭐야? 고문체로 복귀하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박지원의 열알기가 뛰어난 그림은 사실이지만은 그의 문체가 뭐죠? 잘못되었으니까 바로잡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개성적 문체를 버리고 고문체로 되돌아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국문학에서 언급드리겠지만 이건 순정문학파예요. 우리는 편의상 그냥 북학파라고 썼지만은 이건 우리가 알기로는 실학문학파예요. 이 싸움에서 소위 순정문학파가 승리하는 사건을 우리는 문체 반정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밑쳐놓고 여기서 연상된 사건은 무엇이냐 했더니 내가 문체 반정 답을 쓰고 온 사람도 말이야. 분서갱유를 쓰고 온 사람이 있어. 유정척사를 쓰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말장성 밑에 묻어본다냐 어쩐다냐 이 생각이죠. 분서경을 쓰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유정척사 쓰고 국사시간에 뭐 있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 말을 처음 들어봐도 분서경이나 유정척사는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거든. 실은. 그런데 그걸 잘못 썼더라고.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담아뒀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야. 자, 연암을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연암은 고문파에 대한 반발. 이때 이거거든. 순정문학파요. 실학문학파에 반대하는 이정구, 신읍 이런 사람들인데 일단 놔두고 고문파의 반항을 통하여 그의 문학인 개성적 문체를 건설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그래서 당시에는 어쨌다고? 여기 나오는 박지원의 문학이 평가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문학의 전통을 연암 박지원에게서 찾으려고 할지언정 고문파에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닐까 그랬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다에서 뭐야? 다는 일종의 예시예요. 그래서 박지원을 통해서 바라본 전통의 본질이 뭐냐? 당시에는 제대로 가치평가를 받지 못했지만은 후대의 가치평가를 받는 경우야. 그치?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저 해놓고 올까요? 마저 해놓고 봅시다. 그랬을 때, 그래서 나 순서로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번에 여기 나오는 나라 다 순서로 간다면, 이번엔 가번으로 가보자. 가번에 가니까 뭐라고 나오냐? 자,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깨닫지 못한 사이에 전통은 우리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으로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릴 것을 생각하지만 계승할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의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 밑줄. 그렇죠?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으로 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가가 뭐죠? 이 달을 통해서 바라본 뭐야? 주지야. 뭐야? 박지원의 사례를 통해서 본 전통의 본질이야.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결국은 과거로부터 이어왔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계승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뭐 또 있어야 돼? 객관성, 보편성도 있어야 돼. 우리의 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도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러나 계승성과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습과 전통 둘 바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인습은 버려야 할 유산이요 전통을 계승해야 할 유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현대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전통, 그렇지 않으면 인습이라고 이러면 한다 이런 이야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전통의 본질이 나온 부분이 여기다. 그러므로 이 글 전체의 주제 문단이 거기 나오는 가번인 거야. 가번인 거야. 그쵸? 이어서 마야. 이어서 마는 다시 부연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든지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란 존재하긴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설로 생각되는 것이 후대에 버림받게 된 예도 하다하다. 한편 과거에 돌봐주지 않던 것들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과거에 돌봐주지 않다가 오늘날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은 이런 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어서 우리가 현재 민족문화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그러한 것이다. 신라의 향가, 고려의 가요, 조선시대의 사설시조, 백자, 풍속과 같은 것들은 당시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오늘날의 참다운 전통으로 서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박지원의 사례를 가지고 전통의 본질을 밝혀줬는데 그걸 덧붙이는 가의 부연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이 글을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주지, 핵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논설문에서 이게 바로 뭐야? 본론 부분이야. 본론 부분이야. 이러한 본론 부분은 뭐라고 있어? 논제의 해명을 하고 있어. 정말 논제의 해명을 하고 있는가? 여기 있죠? 전통이란 무엇인가? 그죠? 알려줬어요. 그죠? 계승성, 객관성, 장구성이야. 그 다음 전통의 전승 과정이 순조롭게 전통이 계승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박지원의 사례처럼 그때 당시에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오늘날의 가치가 재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전승 과정을 보여주고 논지를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이어질 문장은 오늘날에 우리는 전통을 어떻게 창조하고 계승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겠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한 세 가지를 할래. 먼저 우리 교재 314쪽이에요. 314쪽 보세요. 314쪽의 2에서부터 5번째, 6번째 줄입니까? 무턱대고 모두 전통으로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 인습 밑줄. 가번의 6번째 줄입니까? 인습이라는 것과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인습 밑줄. 그 인습이 한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지금 뭐야? 용용자란 말이야. 그 밑에 오디자를 쓰는 거야. 군대 갔다 온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엄폐, 은폐 이런 말도 있지만 엄습, 그렇죠? 부정절 때 이걸 쓰는 거야. 엄습, 스며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용용자 밑에 인습을 이렇게 쓰신 분이 너무 많아. 시험에 나오면 절대 안 돼. 꼭 이렇게 써야 돼. 됐어요? 반드시 뭐죠? 이렇게 쓰지 말고 부정적인 경우는 인습 이렇게 써주라. 인습, 그렇죠? 용용자 밑에 오디자 씁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 다음 315쪽이에요. 315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신랄 밑줄, 신랄 밑줄. 315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신랄 밑줄. 됐어요? 신랄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풍자 밑줄. 둘 다 한자 시험에 잘 나와. 그치? 특히 여기 나오는 뭐죠? 이렇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를 잘 써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막으면 안 돼. 그 상황 내리고야.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건 지금 뭐라고 읽느냐? 찌를 자자야. 그렇죠? 그래서 풍자야. 그런데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 누가 오셨어? 자객이 왔어요. 그렇죠? 자객이 왔어요. 그래서 찌를 자라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풍자 자객이래. 그런데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뭐죠? 수라라 그래. 수라라. 임금의 합상이라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뭘로 읽을 때가 있냐? 척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라고 읽어? 찌를 척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하고는 척살당했다. 척살.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자라 척으로 읽는 경우가 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풍자, 수라, 척살. 시험에 잘 나와요. 신랄은 매울 신자, 매울 날자요. 신랄은 매울 신자, 매울 날자요. 우리 신라면 있지? 그거하고 똑같아. 그러므로 이 풍자, 자자 잘 봐주세요. 이 자자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날자가 돼버려요. 가운데 밑을 막으면 안 돼. 막으면 안 돼. 막지 말고 이렇게 써요. 그죠? 우리 애운담이라 그럽니다만은 한자가 혹시 이렇게 밑에가 막아져 있으면 글자가 잘못된 거야. 다음에 한자가 잘못된 것은 이런 글자 있지? 그래서 찌를 자, 수라라, 찌를 척 이렇게 봐주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주고 있는 글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는 두 개의 지문을 봤어요. 뭐죠? 동일서원문. 그리고 이기백의, 저는 이기백 씨가 죽으면은 이 글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한 4, 5년째 죽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 시험문제에. 줄기차게 나오는 거야, 여기야. 특히 한자도 물어보기도 좋고, 국문학사를 물어보기도 좋고요. 여기는 지금 안 나온다마는, 뭡니까? 해동종이 열리는 과정 같은 경우가 나오거든, 우리 원래 본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와 묶어서 물어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 단어의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국문학사와 묶기도 하고, 그죠? 여기 향가 나오니까 뭐 향가의 특성을 물어보기도 좋고 해서 연계 문제로서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꼭 지문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치?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문단 나누기예요. 이 시간에는 문단 나누기 두 개만 한번 해보고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316쪽에 문단 나누기 삽입하기입니다. 문맥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문맥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접속어 지시어를 보고 문맥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문장과 문장, 문장의 관계를 살폈듯이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봐줘야 한다. 이 그런 말입니다.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갑니다. 편견은 집단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조회하고 갈등을 조장하며 때로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이를 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사회심리학자들에서 행해져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인종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므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건 분석과 시책에 관한 실천적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그랬어요. 자, 됐습니까? 가야. 뭐라고 있어요? 논제 또는 뭐야? 화제의 제시예요. 논제 또는 화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뭘 쓰고 있어? 편견을 쓰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편견 같은 단어에는 핵심어기 때문에 동그라미 딱 쳐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편견의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거기에도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 집단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조회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때로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결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논제의 제시가 나왔어. 그리고 미국 같은 사회에서 인종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죠? 훼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왔다. 이어 나번 들어간다. 나번에 뭐가 나왔냐? 편견은 생득적.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 생득적이야.
편견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과정에서 습득된 것으로 특히 유년기와 소년기에 학습하게 된 편견은 평생을 통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는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편견을 주입시키지 않고 교육하는 것 밑줄. 편견을 주입시키지 않고 교육하는 것. 어디에서? 가족이. 그치?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편견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서 대중매체는 개인적 접촉보다 효과는 미약하다. 하지만 인종 편견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영화가 강연의 효과보다 훨씬 더 영속성이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나 보세요. 나에는 뭐야? 편견, 타파의 노력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다음 편견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타 집단성과의 접촉을 들 수 있다. 접촉과설에 하면 상이한 집단,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흑인을 만나든지 또는 저보다 훨씬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접촉과설에 하면 상이한 집단들과의 접촉은 집단 사고 간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질적인 집단성과의 접촉은 편견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에 의한 판단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이한 또 자극대상과의 익숙함은 자극대상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첫 번째가 뭐야? 교육이야. 그러면 다는 편견 타파의 노력의 두 번째야. 뭐죠? 나와 전혀 다른 집단과의 접촉이다. 접촉을 많이 하다 보면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도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법이거든. 바로 그런 이야기야. 이어서 라번이야. 라번에 뭐라? 이처럼 편견을 실제로 감소시키기 위해선 특별한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모든 상황에서 원만하게 실현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 제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인종, 성, 종교, 나이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요인들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는 법률을 입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편견 타파 노력 3이에요. 뭐죠? 법의 제정을 통해서 편견을 갖고 그걸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요. 맞지? 다 이어서 마번 차별을 합법적으로 규정하면 소수 집단들의 삶에 있어서 편견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소수 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억제될 수 있다. 물론 차별에 반대하는 입법화가 차별 그 자체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차별 행위의 빈도와 과학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봐본 봅시다. 뿐만 아니라 법률 제정은 사회 규범을 재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서 법의 제정은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는지 어떤 종류의 행동이 수용되지 않는지를 규정에 역할한다. 편견을 지닌 개인의 차별적 행동이 규범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다면 개인들은 쉽사리 그런 행동을 자행하기 힘들다. 4번 봅니다. 법에 동조함으로써 차별적인 행동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견 없는 태도를 내면하도록 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차별하지 않는 행위가 하나의 습성으로 일상적이 된다면 법의 제정이 약해지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피하게 된다. 따라서 편견 없는 태도를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막 읽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마, 바, 사까지 왔어요. 이때 여기나 마, 바, 사는 말입니다. 아시죠? 뭐죠? 뭐지? 여기 나오는 라의 이유제시야. 타시학에서 이러한 뭐죠? 가족 간에 또는 사회적으로 교육과 접촉에 의해서만이 편견이 타파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여기 나온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글을 나눈다면 일단 여기서 나눠야 돼.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지금 뭐가 되죠? 서론이 됩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이 글을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라면 여기서 나눠야 돼. 아이고, 잘못 나왔다. 여기서 나눠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바로 뭡니까? 본론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본론 2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이렇게 봐.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문단, 2문단, 3문단으로 나눈 법이고, 이걸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라면 여기서 꺼내야 되지. 이렇게 나눠야 돼. 그래서 여기가 1문단, 이게 2문단이 돼야 한다. 대체로 짐을 주고 두 개의 문단으로 끊어라, 세 개의 문단으로 끊어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두 개의 문단으로 끊으라면 이렇게 끊어야 되고, 세 개의 문단이라면 이렇게 끊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맞죠? 자,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이 미국 사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왔어. 그러므로 여기에 가가 나와야 돼. 그죠? 만약 여기에 가가 나온다면 이걸 크게 두 개로 나와야 돼. 왜냐하면 위에 나온 논제를 해명하는 부분이 2와 3이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다는 말입니다. 대등관계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여기 앞에 잘 안 보이지만 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거기 다 앞에 다 보세요. 다에 보면 편견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랬죠. 또라는 말이 들어있지. 그러므로 앞문단과 뒷문단, 여기 나오는 나 문단과 다 문단이 대등관계임을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야.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강제적 조치를 이야기하는 어라가 나와야 돼. 그죠? 어라가 나오고, 어라 밑으로 이제 뭐가 됩니까? 마, 바, 사가 붙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뭐죠? 마바사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죠? 부연단락이야. 그러므로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가고, 이것들이 모두 이게 주지야. 이게 주지, 이게 부연이야. 그죠?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부연이야. 이게 바로 뭐야? 주지야. 다 봐야 한다니까. 그치?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수능 모의고사 보면서 이런 거 그림 많이 봤죠? 뭐라 하지, 우리가? 구조도라 그래. 문단과 문단의 구조도를 그려보는 말입니다.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많이 봤죠?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써가지고, 니은은 기억의 부연이다, 디귿은 니은의 전제다, 뭐 이런 말 있지? 모두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단 대등관계, 이건 뭐죠? 주지, 부연관계. 그죠? 그리고 뭐죠? 논제의 해명 부분이니까 부연, 이게 주지, 이렇게 본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문단을 두 개,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네 개로 나누기는 어려워요. 네 개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개나 세 개로 나눌 수 있네. 그치?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교재로 318쪽에 와 있어요.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왔느냐? 뭐죠? 만약에 문단과 문단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다면 문단을 삽입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자, 갑니다. 가번 들어가요. 모든 사회는 그 시대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의 여러 가지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해가지고 가는 당연히 뭡니까? 논제의제시야. 논제의식가 뭐야? 개인과 사회의 관계 파악이야. 밑줄 쳐져 있어야 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해보자.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왜? 이것이 여러분들 뭐죠? 중심 논제고 핵심이야. 그러므로 반드시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어서 나번 들어갑니다. 역사가 그리고 말입니다. 당연히 어디야? 여기가 서론 부분이야. 다음, 역사가 옛날로 올라갈수록 개인의 비중이 사회보다 컸던 것 같다. 사회 구조가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업과 정치가 현대같이 복합적인 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나요. 나는 말입니다. 나의 첫 번째 문장 있죠. 첫 번째 문장이 뭐야? 역사가 옛날 올라갈수록 개인의 비중이 사회보다도 컸다. 그쵸? 그 다음에 뒷문장이 니은이야.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왜냐면이란 말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과 집단이 있었을 때 개인이 우선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 니은은 기억의 이유 제시가 돼요. 맞죠? 다 이어서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므로 마치 사회는 개인을 위해 있으며 개인이 사회의 주인같이 생각되어 왔다 해가지고 여기다 다 하는 말입니다. 뭐죠? 나의 부연이야. 됐습니까? 다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을 출발점으로 하는 산업혁명은 경제 사회성을 강요하게 되었고 프랑스혁명은 정치적 사회성을 강조하게 이르렀다. 19세기의 중엽에 탄생한 여러 계통의 사회과학을 보면 우리의 생활이 급속도로 사회중심으로 변한 것을 실감케 한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개인 중심이고 사회가 그 부수적인 것 같이 느껴졌으나 오늘날 일어서는 사회가 중심이 되고 개인은 그 사회의 부분같이 생각되게 이르렀다. 사회가 그 시대 사람을 만든다는 주장이 되면서 그 성격이 점차 굳어졌다. 마저 읽을래요. 실제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내가 살고 있다기보다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때 우리라면 정치, 경제 등의 집단인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데 먼저 여기는 나와 다 보세요. 여기는 나와 다는 어디야? 과거야. 그치? 그런데 보기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해서 나왔어.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개인보다 사회 중심으로 운영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 뭐야? 정치, 경제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번에는 사회, 집단이 우선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어디야? 현대야. 여기는 과거야.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대야. 그랬을 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보이지? 결국은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여기 정치는 프랑스 대혁명이 나와야 돼. 경제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정치는 바로 밑에 라번 보세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프랑스의 혁명은 바로 뭐야? 여기 나오는 정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복이 있지. 보기에 대해 정치와 경제에 대한 상술이 어디에 나와? 라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야. 맞지? 거기에다가 이거 한번 끊을래.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말이야. 이번엔 19세기 중엽에 탄생한 것이 바로 뭐야? 여러분 자신은 사회과학과 철학의 발달이야. 거기에 나오기를 사회과학을 보면 우리의 생활이 급속도로 사회의 중심체로 변한 것을 실감케 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디야? 마여. 다음. 이어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얘가 바로 뭐가 되죠? 주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가 되죠? 바의 부연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구조야. 이랬을 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해서 현재 개인과 사회의 관계 변천, 관계의 변천이 어떻게 되었냐 하고 이건 통시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정치와 경제가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으로 연결돼야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를 뭐로 보고 있어? 현대로 보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시적 고체라 그래. 시간의 흐름은 통시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죠? 보기가 그러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 사회에 대한 바로 뭐죠? 부정으로부터 역적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당연히 어라 앞에 거기 나오는 보기 지문이 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이 시간적 순서에 배열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논리적 순서로 배열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시적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비교 분석되고 있는지 보고 답을 쓰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옆에 나온 풀이 있죠. 책 날개에 있는 풀이를 한 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문단을 삽입하게 했어요. 문단 삭제하기는 저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단의 순서 변하기, 문단의 삽입하기 이런 것들은 국회 사무처나 법원직 시험은 단골이고요. 단골이고 교인 같은 시험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 글을 잘 읽어요. 요즘에 인터넷 댓글을 보면 말입니다. 도대체 제목만 보고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 난독증이라 그러죠. 분명히 글을 읽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아마 1%도 안 될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문맹률은 낮은데 글에 대한 이해도는 더 떨어져. 옛날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의 문맹률은 1%에 가깝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글을 안다. 99%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글을 써놓고도 도대체 이해를 못해. 그 이유가 뭐냐? 글의 짜임을 분석하지 않고 눈으로 소리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거기서 멈추려고 그래. 그걸 이해하려고 안 하고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왜 이 문장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따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난독증, 글을 읽는데 그 글의 뜻을 정확히 전달을 못 받아. 아주 많아. 아주 많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보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성장을 해서 취업하셔가지고 나중에 공직에 근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문장이 왜 나타나는지를 직접 분석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간중간 가면서 한자도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오는 논지의 정의 방식부터 말하기까지 해서 언어 영역을 완전히 맞춰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문학 일반편부터 가면은 문학편 받기가 좀 쉬워요. 시도 하고 소설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쉽긴 한데 출제 빈도가 너무 낮아요. 그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